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텐데 오늘은 왜 물가가 계속 오르고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꿀팁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통장이 달라질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내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왜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까요? 딱 5년 전만 봐도 우리 음식 물가가 지난 5년간 40% 가까이 올랐죠. 김밥이 2,000원인 시대에서 3,200원대로 46% 이상 올랐고요. 짜장면이 4,900원에서 7,000원대로 41% 올랐습니다. 이거 말고도 외식 물가는 최소 25%에서 30% 이상 올랐죠. 택시비, 전기세, 기름값,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5년 전에 5만원과 지금의 5만원은 과연 가치가 똑같을까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를까요?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숨어 있습니다. 3년 전이죠. 코로나 때 한국은행은 무제한 돈풀기 양적 완화를 승인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을 완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규모적으로 대출을 풀고 있는데 돈을 찍어내고 대출을 풀면 당연히 지폐가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죠. 자, 먼저 대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으면 그중에 은행은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이 90만 원을 또 은행에 넣겠죠? 현찰을 갖고 다닐 순 없으니까. 그러면 은행은 또 그중에 90만 원 중에 81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겠죠. 그러면 원래 100만 원이었던 돈은 271만 원으로 불어나는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오케이? 정부는 한국은행에게 30년 후에 갚겠다는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도 주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이상한 거 지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겠죠.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권이 뭐냐? 쉽게 나라가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겠죠. 자, 나라가 100만 원만 빌려줘. 연 2%씩 해서 10년 뒤에 줄게라고 약속을 하면 연 2% 곱하기 10년 하면 20%죠. 그럼 복리 빼고 10년 뒤에 120만 원을 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10년물 연 2% 채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당장 5년만 해도 엄청난 물가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실감이 되는데 30년 후에 이제 정부가 갚을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실물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서 시세에 따라 올랐을 거고요. 거기에 붙는 세금이 늘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개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가가 30년 만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궁금하시죠? 30년 전에 최저임금이 얼마였을까요? 1993년 최저임금은 1,000원이었습니다. 1급 8시간 기준으로 8,000원이죠.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9,86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약 8만 원, 10배가 올랐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냐? 돈의 가치가 10배 떨어진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고 이자를 갚는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정부가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겠죠.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신용가계, 주택담보, 자동차 대출을 포함해서 신용카드 등 모두를 포함한 게 900조 정도입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코로나 이전에서 현재까지 400조 원 정도가 늘어서 1,000조 원 정도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경제가 힘들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소비가 줄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언론에서는 국민들 패닉을 걱정하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준비 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전문가는 금이나 달러를 통해 내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이나 달러를 실물로 갖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금과 달러, 즉 안전자산을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왜 안전자산이라는 금과 달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 진짜 돈이고 그 돈을 열심히 저금하는 것이 왔다다 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 자산의 분배를 통해서 경제와 정부의 정책으로 화폐의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물가 잡을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버는 금액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경제 위기에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스터디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수익도 보면서 잘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스터디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선생이었습니다.